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어요.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죠. 지금 현재 유럽도 지금 조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숫자가 있거나 또는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유럽이 이제 조정이에요. 유럽이 조정인 이유가 어제부터 최근에 유럽이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올라가서 ETF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유로존 ETF입니다. 유로존 ETF가 아예 좀 조정이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블탑 그리고 나더니 쌍봉 그리고 나더니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여기서 이제 그려주는 추세선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제 거고 지금 아마 오늘 이제 새벽 지나고 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유로존이 빠지는 이유가 이 극우 정당들이 이제 막 돌풍이 있다 보니까 유럽과 중국의 뭐 그런 분쟁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막 불거지다 보니 시장이 더 지금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 주 코스닥 지수가 11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3일, 5일, 11선 모두 이탈하게 되는 거니까 현금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시간에서 야간으로 보니까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유로존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는데 전기차 정책이 뭐 트럼프에서 취소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미리 줄였는데 그거 영상 막 올려놨던 이유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실적 시즌이라고 하면 FOMC가 끝나면 바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이라는 게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에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다, 적게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구간이 실적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짜잔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이제 컨센서스 상향되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컨센 하향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거 지나간 얘기고, 지난번에 계속 이거 저는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꽉 차고 있었어요. 꽉 차고 수급이 이제 꽉 차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 압력이 있었던 구간이었다. 그래서 FOMC 끝나고 나서는 시장에서 실적주 위주로 플레이를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를 좀 때렸고, 오늘은 거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또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게 많이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언제 살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공화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7월 15일부터 18일인데 이때 아마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막 엄청나게 불거질 것이고, 그럼 요때 이제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월달에는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뭐 정책이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리스크가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고 공화당의 정책 리스크도 다 반영되었으니까 이제 반등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보자, 이런 이제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이 아주 좋은, 끝나는 시점이거나 이거 들어가는 시점 그 전후로 해서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어떤 시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는데, 이렇게 시장 아리송하고 어수선할 때는 결국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공화당 전당대회도 있고,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방산에 관련해서 뭐 국방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거래 정지로 들어가거든요, 분할 때문에. 그래서 8월 말까지 분할 기대감도 막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계속 연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수선할 때는 이벤트가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플레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전당대회 때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이벤트도 뭐 있지 않겠느냐. 인프라 투자라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변압기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만을 우리가 많이 참고하잖아요. 대만의 변압기를. 이 포춘 일렉트릭이 지금 6월 14일 날 있었던 시세에서는 전고점 도전하는 걸로 순식간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변압기들도 지금 들썩이는 게 대만 변압기 반등하면서 같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게 숫자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원비 나노, 원비 디램을 10나노급 원비 디램을 지금 전환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전공정 쪽으로 계속 수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PR이 이번에 현대차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핵심은 전 이건 것 같아요. 3분기 때 신규 디바이스 출시가 되고 이게 또 수출 데이터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일단 국내가 7월달에 출시하니까 이게 7월달 출시하는 것부터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으니 올해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그렇게 안 빠지고 있는 게, 어쩌면 9월달에 미국 대서양 연안 항공 노동자들 파업 이게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은 운임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운임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운임이 뭐 많이 상승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있었던 게 음식료 종목들이 많이 뛰어간 게, 시장이 어수선하고 유럽에서는 막 극우 정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증가하니까 이게 또 경기 둔화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경기 필수제, 경기와 상관없는 어떤 필수제 성격의 종목들이 이제 막 들썩이는데, 또는 실적이 이제 있거나,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냥 테크가 엄청나게 셌었고, 국내는 이제 이거 글로벌로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사조대림도 냉동김밥 출시한다면서 주가가 뛰었어요, 상한가로. 근데 이제 이것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섹터 말고도 다른 섹터들도 이 주도주가 있고, 이 주도주가 먼저 튀어간 다음에 세컨 티어, 서드 티어 이런 종목들이 막 튀어다니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주도주로 돌아가요. 왜냐면 숫자가 과연 당장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랐던 그런 필수 소비재들 중에서는 일부 수급이 이탈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러니 과거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원티어 종목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세컨티어, 서드티어 종목들이 튈 때는 항상 시세의 변곡을 조심해야 되고 끝물이 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제가 실제로 이제 운용력을 했었던 사례로서 제일 약한 애들부터 팔고 제일 센 애, 숫자 나오는 애는 그냥 꼭 쥐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삼양식품, 빙그레, 롯데 웰푸드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다 들고만 있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들어가면은 바로 실적 시즌인데, 그리고 프리뷰 보고서가 나오면서 2분기 실적이 이렇쿵 저렇쿵 나와요. 당장 삼양식품도 2분기 실적 지금 시장 컨센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혜택이 없을 이 중소형주의 음식료 종목들은 결국 7월달 들어가면은 주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기대감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어느 순간 기대감이 플레이가 안 되는 구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니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나쁜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수출이 조금만 된다고 해서 뭐 원래 리레이팅이 되려면, 음식료가 리레이팅 되려면 과거에도 그렇고 수출 비중은 10%는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수출 비중 얼마 안 되는데 막 우리도 수출은 하고 있다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주의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막 시장 진출하는데 당장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다시 돌아선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음식료를 기대감으로 플레이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음식료나 IT는 항상 숫자가 중요한 섹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숫자로 들어가는 넘버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또 온다. 그게 곧이다. 그래서 이건 잠깐 플레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뭐 디스코랑 비벼볼 수 있는 어떤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탑픽은 전 바이오다인이에요. 바이오다인이 그 바닥에서 이제 뭐냐 컨콜 그 IR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눈치채고 바로 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 이 회사를 계속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알고 있었던 회사고, 이 회사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슈가 어쨌든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로슈가 채택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은 로슈가 왜 채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LCB 기술을 활용한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이 뭐 2조인가 3조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게 로슈랑 벡톤 디킨스랑 홀로직 3개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로슈가 바이오다인 걸 가지고 이제 팔아줄 테니까 시장을 어느 정도는 잠식을 하겠지. 그럼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할 때 바이오다인한테 떨어지는 돈이 막대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이오다인을 기술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키움증권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 시가총액 이런 건 정하진 않았는데 뭐 대충 이제 계산하면은 뭐 시가총액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게 한 8천억인가 적혀 있거든요. 지금 이제 3천억 대니까 아직도 업사이드가 이제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이오다인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엄청나게 커서 결국은 이 시장의 외세 풍파에 휩싸이지 않던지, 아니면은 이미 외부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다 반영이 된 다음에 2차 전지를 또 플레이하는 생각도 해보던지, 아니면 방산처럼 그냥 시장 외부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계속 상대적으로 노출에 대한 영향력이 낮고, 또 이제 이 이벤트들 공화당 전당대회나 민주당 전당대회나 나토 정상회담 뭐 이런 것이 있던지, 또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플레이 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이다. 다만 이놈의 이제 극우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다들 불확실성 하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다음 주에 11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현금을 좀 찾아야 되고, 그 대신 현금 이외의 나머지 주식들은 이벤트가 있거나 숫자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셋업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